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40대 50대 중반의 홀몸입니다. 여자입니다. 날이 좋아서 매일 아들이랑 꼭 한 가까운 번씩은 공원으로 이곳에서 소풍을 사연을 다녀왔다가 들으며 저녁 저만의 늦게 시간을 보내고 컴퓨터를 있어요. 켜봅니다. 참 제 황당한 사연도 사연부터 소개가 눈물 나는 되면 좋을 것 이야기까지 같아서 사람들마다 올려보려고 해요. 참 다양한 글 쓰는 이야기가 재주가 있구나 없어서 싶은데요. 제 이야기를 저도 잘 나이가 풀어놓을 있는 수 있을지는 만큼 인생의 모르겠지만 문장 우여곡절이야 속에 당연히 깃든 많았죠. 가슴 아픈 마음을 최근에도 아주 봐주시면 큰일을 한번 겪고 좋겠습니다. 나서 제 나이 수습하느라 20대일 꽤 때 시간이 첫 걸렸네요. 직장에서 6살 많은 여러분들께도 남편을 제 만나게 이야기를 되었어요.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게는 이렇게 사연을 남편이 보냅니다. 첫사랑이었는데 제 남편이 이야기 저랑 한번 만날 들어주실래요? 때부터 결혼을 저는 생각했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이혼의 그 아픔을 마음이 한번 영원히 겪고 변치 않을 마음일 지금의 줄 알았던 남편과는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재혼을 받아들였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도 자연스러운 없이 순서를 밟아 40대 초반에 결혼을 이혼을 하게 해서 되었습니다. 혼자 제가 오랫동안 30대로 살아갔어요. 들어섰을 때 전 남편의 결혼식을 폭력에 올렸어요. 시달리다 결혼을 헤어졌기에 결정했을 때 남자라면 신물이 양가 집안 났고 형편이 무섭기까지 크게 했죠.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어른들로 인해 평생 결혼 남자와 다시 반대에 살아간다는 부딪히는 건 일은 생각지도 딱히 않고 없었습니다. 살아왔죠. 남편은 지금의 결혼을 남편은 약속하기 전 제가 남편의 제게 갈비집 제주도에서 살고 종업원으로 싶다고 일을 한 하기 적이 있어요. 시작하면서 결혼을 이어지게 하게 되면 되었어요. 서울 직장 일을 하고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지났을 제주도로 내려갈까 무렵부터 하는데 남편이 제 허락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다가왔죠. 하더라고요. 멀쩡한 신여사, 직업을 나는 왜 우리가 서로 그만두냐고 마음이 통했다고 물었더니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좀 한번 더 진지하게 돈 되는 일을 만나보면 하고 어떻겠어요? 싶다네요. 그래서 나도 마누라가 미리 병원을 알아둔 죽고 일자리가 10년 있는데 넘게 다른 학교 여자를 만난 선배가 적이 없소. 제주도에서 하는 내 뱃일이 평생 또 돈이 한 번 좀 이렇게 된다고 지켜주고 해서 싶다고 그걸 생각하는 해볼까 여자를 한답니다. 만날 수 있을 줄은 저보고도 몰랐소. 일 안 해도 내가 남은 된다고 여생 아이 편하게 갖고 지켜주리라. 육아만 해달라고 하길래 우리가 그때만 정식으로 해도 만나는 것도 저는 아닌데 순수하게 벌써 남편을 평생 의지만 지켜준다는 했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하니까 더 저 믿을 수가 또한 없네요. 일을 그만두고 저는 그냥 남편과 다른 함께 분들도 좋고 생전 발 오랫동안 들여본 적 일하고 없는 싶어요. 제주도로 내려가 근데 살게 사장님이 자꾸 되었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저희는 너무 제주도에 불편해요. 입성하고 내가 이런 머지않아 말을 임신을 하게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되었어요. 같아 보여요? 사랑스러운 그동안 신여사를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오래 남편은 지켜보고 내 약속대로 마음을 더 이상 정말 숨기기 열심히 돈을 싫어서 벌었고 나도 또 용기를 많이 내보려고 하오. 벌었어요. 남편이 남은 인생도 고생해주는 덕분에 짧은데 우리 경제적으로 한번 어려운 서로 점은 의지하면서 하나도 살아봅시다.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이 남편을 일 피하느라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오래 머물 수 어느새 없어서 남편에게 점점 신혼을 마음껏 의지하는 제 즐기기는 자신을 어려웠어요. 발견하게 저는 되었어요. 거의 홀로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시 다니고 한번 용기를 홀로 내서 몸조리를 6개월 했습니다. 정도 교제를 한 남편한테 뒤에 바로 칭얼거릴 수도 살림을 합치게 없었어요.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랑 저는 아들을 아직까지 위해 아이가 밤낮으로 없지만 애를 쓰고 있는 걸 남편에겐 알았거든요. 장성한 새벽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나가고 새벽에 이미 들어오는 작년에 남편을 결혼도 위해 했고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처음에 응원은 아들과 남편의 며느리를 내조를 만나는 자리가 열심히 하는 얼마나 것밖에 떨리고 없었습니다. 무섭기까지 했는지 남편이 몰라요. 밥이라도 든든히 아들은 먹을 수 남편을 있게 닮아 좀 덤덤한 도시락을 꼬박 성격이라 싸줬고 재혼에 대해 동료들과 같이 별말은 하지 먹으라고 않더라고요. 많은 양의 간식도 아버지가 만들고 하시고 그랬어요. 싶으시면 하는 거죠 남편이 뭐. 몸 제 허락이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필요하겠어요. 했는데도 가정을 근데 위해 6개월 한 정도밖에 안 사람만 만나셨는데 노력하도록 지켜볼 재혼까지 수는 너무 빠르신 없었습니다. 건 또 아니에요? 남편에게 요즘엔 그냥 그렇게 살림 안 마음을 합치고 표현하는 친구처럼 것이 제 연애하면서 지내는 나름 분들이 더 보람 있어서 많다는데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내보시면 제가 어때요? 출산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거 저랑 싫다. 남편 사이에는 다 문제가 늙어서 없었어요. 무슨 연애며 어느덧 친구야. 제가 내 마음에 출산을 맞는 하고 사람 찾아서 아들을 평생 안게 된 의지하면서 남편과 살고 싶다. 저의 행복이 극에 달했을 며느라가는 때 내가 별로 불행은 마음에 안 드는 시작되었어요. 모양이네. 그 내가 불행의 아들하고 원흉은 며느리한테 다름 잘할게. 아닌 잘 좀 시모의 봐줘. 존재였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집 생각지도 권력자신데 못한 우리한테 골칫거리가 잘 보일 게 나타나서 뭐가 있나요? 일상이 제대로 흐트러지기 앞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잘 시모는 보여야겠죠. 제가 출산을 한 근데 지 얼마 안 나이 돼서 차이가 좀 많이 시부랑 나신다고 하던데 조론을 하셨어요. 11살 시부랑 같이 차이라면서요? 살기 지긋지긋하다고 다 그래서 늙은 사장님이 나이에 나를 잘 이혼을 챙겨주셔서 고마울 해버렸습니다. 뿐이지. 너무 개방적인 주변 마인드라서 친구들이 놀라긴 부러워하지 했지만 않아요? 시모의 거의 의사를 신데렐라급이신데요? 존중하고자 했어요. 신데렐라가 그래서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신데렐라. 시모가 제주도로 이사를 농담이에요, 오면서 농담. 간섭이 심해졌다는 며느리는 겁니다. 처음 만난 시모는 순간부터 별 조론하고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멋대로 느낄 수 제주도로 있었죠. 자리를 잡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생긴 거니까 혼자 얼마나 지내기 달갑지 심심한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우리 저도 집을 뭐 찾아왔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이해했어요. 제 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연락도 집착하는 거의 모습을 안 하고 보였어요. 제 명절이나 아들을 좋아해주는 생일처럼 건 중요한 날이 너무 아니면 감사한 굳이 일이지만 만나자고 하지도 아직 돌도 안 않았어요. 지난 아들을 오히려 가만두질 며느리가 않는 식당에 건 자주 오는 좀 탓에 심하다고 한 달에 봤는데요. 몇 번 제 얼굴을 보게 심기를 되었죠. 가장 심하게 저는 결혼을 건드리는 시모의 했지만 행동은 갈비집에 따로 워낙 손님이 있었습니다. 많다 보니까 바로
특히 시모가 바쁜 제 시간엔 아들 앞에서 거의 매일 일을 은근히 해주러 자기가 가거든요. 엄마인 척 행동하는 남편도 오지 것이었어요. 말라고 예를 했지만 들면요. 집에서 할 일도 시모가 없는데 저희 멍하니 집에 방문을 있느니 안 할 가서 때는 남편과 꼬박 같이 전화를 일하면서 해서 도움을 제 주는 아들을 게 집에 마음이 더 데려오라고 합니다. 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아들 남편도 젖을 먹이고 카운터에서 있으면 주로 있었지만 옆에서 내내 골프를 치러 지켜보고 가는 있다가 날에는 다 나오지 않는데 먹자마자 아이를 며느리는 기가 데려가서 막히게 그날을 자기가 알고는 꼭 트림시켜줍니다. 남편이 없을 때만 아들이 잠에 오더라고요. 빠져도 그 저 왔어요. 순간까지 시모가 여기 근처 곁에서 함께 들렀다가 잠을 배고파서 잡니다. 밥 좀 먹고 가려고요. 그것뿐이겠어요? 괜찮죠? 제가 아들 근처에 가거나 그래 옷을 잘했어. 갈아입히려고 지금 하거나 너무 손님이 기저귀를 많아서 가려고 하면 구석에 앉아서 시모가 전부 기다려줘. 다 뺏어가며 저기요? 자기가 화장실 해줬어요. 옆이잖아요. 한 번씩 아무리 아들이 그래도 새벽에도 내가 요즘 젖을 찾을 때가 며느리인데 있는데 구석에 박혀서 시모가 먹고 가라는 우리 것처럼 집에 들려서 자고 갈 좀 때면 그러네요. 아들 살핀다고 그런데 제 옆에서 잘 때도 아버님이 되게 있었습니다. 잘해주나 봐요. 시모 때문에 아버님 안 계신다고 남편은 새벽 식당에서 늦게 사장 노릇 퇴근해서 하시는 오면 게 참 거실 밖에서 자요. 뭐라고? 시어머니랑 무슨 말을 며느리랑 그렇게 나란히 섭섭하게 자는 해. 경우는 가족인데 더 대체 사정을 무슨 가져야지.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너는 혼자 시모가 잤니? 저희 손님들이 집에서 오셔서 자주 좋은 자고 자리에 앉는 게 가면서부터 맞지. 남편이랑은 아, 더 거리가 그냥 멀어진 갈게요. 듯했어요. 내가 안 뭐돈 없는 그래도 것도 아니고. 남편은 새벽에 그럼 다른 퇴근하고 음식점 손님으로 일찍 가서 제대로 출근하는 대접받는 게 사람이라서 낫겠네요. 둘이 같이 있을 예전에 시간이 종업원으로 별로 볼 때는 없는데 친절하시더니 그 잠깐의 사람이 시간마저 변했네요. 시모가 빼앗는 아버님이 바람에 오냐오냐 저희는 받아줘서 그런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근데 아예 높아지면서 하는 없어진 말인데요. 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시모가 진짜 알아서 돈 관리에 육아해주면 철저하시거든요. 아이 엄마 입장에선 너무 재산 편한 거 욕심내지 아닌가 마세요. 생각하시는 그러다 분들이 있겠죠. 쫓겨나요. 그런데 이건 좀 무슨 다른 뚱딴지 문제라는 같은 걸 소리야. 정확히 내가 언제 보셔야 재산 합니다. 욕심을 냈다는 시모의 거야? 광적인 그딴 집착 소리를 때문에 들으니까 내가 아들이 아주 어이가 시모만 없네. 찾는다면 시어머니 이거 대접 뭔지 안 하고 아니겠어요?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자식은 하는 거는 내가 다 부모와 참고 넘어가려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관계에 지금 하는 형성되는 말은 게 참 어이가 중요한데 없네. 아들이 시모 내가 우리 없으면 남편 돈 때문에 불안 증세를 결혼했다는 거야. 느끼는 게 뭐야? 바람직한 사실 육아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있으니까 그냥 제가 솔직히 참다 말해도 못해 돼요. 시모에게 우리 아버님이 정중히 갈비집 말을 사장 해본 적도 아니었어도 있었어요. 나이차가 시모가 그렇게 많이 나는 어김없이 할아버지랑 자고 가는 결혼했겠어요? 날이었고 자연스럽게 아우, 나라면 제 못할 것 아들을 같은데. 안고 방으로 듣자 들어가려길래 듣자 하니까 말로 내가 그래도 시모를 시어머니인데 그런 붙잡았습니다. 막말을 할 수가 어머니,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무시고 그딴 소리 가실 하면 거예요? 그땐 안 집에 안 참고 네 들어가신 지좀 시아버지한테도 다 되셨지 말할 않아요? 거니까 입 그래도 조심하거라. 사람 사는 집인데 난 혹시나 그런 일이 공과처럼 생길까 봐 썰렁하게만 미리 두면 조심하라고 말한 먼지 거예요. 많이 쌓일 텐데요. 아버님이 얼마나 내일은 눈치가 내가 알아서 빠른지 잘하니까 아세요? 신경 쓰지 마. 너무 나쁘게 듣진 그리고 마세요. 우리 손자가 어디 이 할미 무서워서 좋다고 말도 못하겠네. 안 떨어지려는데 갈게요. 어떡하겠어? 왜? 그래요. 넌 내가 물론 자주 남편이 자고 저희 가는 게 여생에서 불편하냐? 비바람을 막아주는 시애미가 다 든든한 해주면 우산이 감사하게 되어준다는 게 생각해야지. 결혼을 너는 결심한 가서 큰 쉬어라. 이유이긴 해요. 심심하면 내 아들 경제적으로도 먹을 넉넉한 음식이나 것도 물론 해놓던가. 좋고 이때 제가 느낀 든든했다고 기분이 뭔 부정하진 줄 아십니까? 그 순간 그래도 제가 제가 마치 남편을 좋아하지도 대리모가 않는데 된 재산 기분이었어요. 가로채려고 제 아들이 결혼을 한 건 아니라 아니에요. 시모의 아들을 식당에서 지켜보고 남편을 있는 도와 열심히 기분이었습니다. 일해서 이게 말이 조금이나마 되는 도움이 상황인가요? 되려고 하고 아이를 봐주는 남편 것도 한두 건강을 번이지 위해서 많이 제가 일을 안 챙겨주고요. 해서 충분히 전 애를 그저 볼 수 있는데 남편과 아들 오래오래 근처도 잘 못 오게 살고픈 하니까 사람인데 갈수록 스트레스가 며느리는 쌓였어요. 무슨 제가 시모랑 재산 안 노리고 맞는 부분이 남편 있다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바로 성질부터 나쁜 여자인 내는 것처럼 며느리는 대하니까 없잖아요. 참을 너무 만큼 속상하고 참다가 화나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을 때 그리고 며느리가 저렇게 며느리들도 대놓고 말하는 폭발을 걸 하지 보니 않습니까? 아들도 저도 같은 생각을 시모가 가지고 나를 남편의 보겠구나 싶은 엄마이기도 게 하고 가슴이 제 덜컥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내려앉더라고요. 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좋게 혼자 벙어리 이해해보려고 냉가슴 앓으며 노력했어요. 지내면서 그러나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한계가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달 정도 후에 시모 때문에 며느리가 또 제 식당을 아들을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머, 아들이 오늘은 아버님도 뒤집기를 하는 계셨네요. 것도 오늘 물건을 골프 만지기 가시는 날 시작하는 아니었어요? 것도 자리에 앉는 것도 전부 약속 시모가 취소됐다. 먼저 본 근데 뒤 넌 제게 웬일이냐? 사진으로 명절에도 여행 보여줘요. 간다고 안 오더니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 놓쳤던 근처 아들의 지나가다가 모습을 아버님께 항상 인사드리려고 시모를 한번 통해서만 봐야 와봤죠. 하는 것이 그리고 점점 오빠가 화가 요즘 여기 나기까지 갈비 했습니다. 먹고 싶다고 하도 어떤 그래서 날에는 갈비 좀 너무 싸가려고요. 서러워서 남편 조금만 퇴근하는 가져가도 시간까지 되죠? 안 자고 있다가 그래라. 피곤해 여보, 찌들어 얘 들어오는 갈비 좀 남편에게 싸줘요. 투정을 넌 부린 적도 어머니한텐 있었어요. 인사했냐? 그날 어머, 남편은 거기 제가 계셨네요. 울면서 마중을 하고 몰랐어요. 있자 많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진짜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속상해.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최고라니까요. 어머님이 얘 손도 못 그래, 대게 둘이서 난 자고 약속 있어. 있어서 잠깐 왜 나가려던 어머님이 길이니까 나랑 아들 갔다가 사이를 성수도 잘 갈라놓고 먹여라. 가운데서 자냐고. 남편이 있을 계속 땐 이대로 지내야 얼마나 되는 거면 다소곳하게 말을 나 못 하는지 견딜 것 같아. 그럼 둘이 있을 당신이 때와는 아주 어머님한테 말 딴판이었죠.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그랬어? 남편이 있을 땐 알았어. 저한테도 내가 엄마한테 깍듯하게 잘 대하는 말해볼게. 행세를 하는데 아마 엄마는 얼마나 가식적인지 당신한테도 몰라요.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역시나 걸지도 나가는 몰라. 남편한테는 내일 내가 싱글싱글 엄마랑 대화해 볼 웃어대면서 테니까 울지 허리를 말고. 90도
고속도로 숙여서 남편도 인사를 그 하더니만 부분에 대해서 저를 문제를 돌아보곤 느끼긴 아주 표정이 했었는지 제게 돌변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해했고 저기요. 제 갈비랑 눈치를 곰탕도 봤습니다. 한 2인분 그날 싸줘요. 밤은 한 저를 경우로만 다독여주느라 나오니까 일회용 자는 말고 시간을 냄비에 조금 담아줘요. 빼앗기기도 내가 했어요. 다음에 가지고 올 그게 테니까. 미안해서 저도 내가 네 조금 자고 아랫사람이니? 일어나 아주 남편이 무슨 좋아하는 하인 부리듯이 음식으로 말하는데 너 이거 도시락을 안 고치면 준비해서 네가 그렇게 출근을 무서워하는 아버님한테 보냈습니다. 다 말할 남편 거야. 말대로 그리고 남편이 지금 시모한테 바빠서 말은 직원들 해본 다 것 정신없는 거 같았어요. 안 보여? 하지만 사람들 남편은 계속 밀려들어서 시모의 정신없구만. 거센 성격을 뭔 이길 곰탕 만한 같은 소리 하고 위인은 있어. 못 되는 그러지 말고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얼른 시모는 서빙 좀 거들어라. 오히려 제게 내가 냉담한 지금 태도를 잘못 들은 거야 보이면서 뭐야? 이전과 다를 바 나한테 없게 지금 서빙을 행동했어요. 하라는 말이에요? 불만이 있었으면 참나. 나한테 나 직접 이젠 말을 하지 며느리인 거 그랬니? 몰라요? 그리고 이젠 며느리니까 내가 앞으로 한참 살면 바쁠 때 얼마나 너도 더 산다고 좋아야지. 손자 맨날 조금 와서 안고 받아 있는 걸로 먹으려고만 그렇게 하니? 불만을 얼른 저 가져야겠어? 5번 나 테이블에서 부른다. 죽으면 얼른 네가 가봐. 실컷 끼고 진짜 기가 살아들이잖아. 막혀. 그 몇 내가 년도 못 그쪽보다 이 집에 참아주니? 먼저 시집 네 왔어요. 아들이기 전에 근데 지금 우리 누가 아들 누굴 시켜? 핏줄이니까 아버님도 할미 나도 나한테 한 손자랑 번도 가까이 서빙하라고 지낼 한 적 권리가 없는데 있는 거야. 그쪽이 뭔데 그건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네가 애 엄마고 해서 그쪽이야. 여기서 원래 간섭하면 안 일하던 되는 여자니까 거라고. 당연히 하는 그런 거지만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다르잖아요. 어머님께서 뭐? 제 아들한테 그쪽? 친근한 할머니 이게 돼주는 진짜? 건 감사하죠. 너 잠깐 나와. 근데 지금 문제는 손님들이 쳐다보잖아. 어머님께서 빨리 나와. 아이 엄마인 제가 해야 할 뭐 것까지 무슨 다 말을 뺏어간다는 하려고요? 거예요. 주차장으로 부르면 누가 아들이 저를 겁날 줄 아나? 낯설어하는 지경까지 너 됐다고요. 도대체 애 시어머니한테 무슨 엄마로서 말버릇이야? 이 정도 속상한 아무리 마음은 그래도 내가 표현할 수 너보다 있는 나이도 거잖아요. 많고 네 시어머니 누구나 자리로 들어왔어. 내 자식은 내 근데 품에서 시아버지 크게 있을 하고 때랑 싶은데 없을 때랑 어머님 태도가 확 관심이 너무 달라지니? 과하세요. 내가 무슨 네 기가 아랫사람이야? 막히네. 애 봐줬다고 솔직히 언제까지 작작하라는 가족으로 사람은 또 지낼지 처음 누가 본다. 알아요? 시끄럽고 아줌마가 내년에 나는 쫓겨날 수도 내 있는 방식대로 거고 손자 사랑해주는 당장 다음 달에 것뿐이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거 더 이상 아니에요? 말 마라. 듣자 하니까 시모는 아직 혼인 제 신고도 안 불평을 했다던데 들어줄 생각이 무슨 없어 시어머니 보였습니다. 타령이야? 남편한테도 그리고 우리 저렇게 집안 재산 말했을 보고 것이 들어온 분명해 사람한테 보였어요. 솔직히 상냥하게 사실 대할 순 순한 없잖아요. 남편한테 부탁하면서도 뭐라고? 누굴 시모를 돈에 살짝 환장한 못 여자로 시킬 하나? 거란 예측은 그리고 살짝 혼인 신고 안 했다고 누가 그래? 했었습니다. 시모가 그럼 했다고요? 독불장군처럼 시부 불쌍도 쫓아내는 하시네요. 거 보세요. 암튼 여지가 얼마나 앞으로 시어머니 드셨으면 행세하려고 하지 남자가 말고 조용히 쫓겨날까요? 지내요. 그래도 그럼 나도 어른 시모가 대접은 제 해줄 테니까. 아들한테 나쁜 짓 괜히 하는 건 대접받으려고 아니니까 하다가 골로 한 가요. 번 더 이게 참아보려고 진짜 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시모가 너 앞으로 여기 세상에 오지 마. 없기 전까지는 네가 하도 계속 보고 살아야 부려먹는다고 되는데 직원들 전부 너 심각한 싫어하니까 갈등을 그만 와. 만들고 난 싶진 분명 않았거든요. 경고했어. 저도 그리고 조금 계속 이렇게 욕심을 낸 시아버지한테 부분이 알랑방귀 있다면 끼면서 젖 호박집 먹일 가면 때는 진짜 시모가 확 없는 다 풀어버릴 곳에서 테니까. 먹이려고 기가 대놓고 막혀. 무슨 말씀드렸어요. 남편 없나? 그랬더니 나도 우리 시모가 남편한테 저를 다 째려보면서 말해야겠네요. 얼굴에 그 불만을 얌전한 척하는 한가득 아줌마가 품었지만 나한테 도끼를 얼마나 소리를 품고 질러대는지. 덤벼들진 않았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그 일어나면 덕에 누가 쫓겨날 것 아들과의 같은지 유일한 생각을 시간을 해보고 말해요. 마련했는데요. 아줌마. 당황스럽게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며느리가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확 가버리고 아들이 저는 하루하루 다리가 부들부들 지날수록 떨려서 시모랑 더 안 주저앉았어요.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소리 지르며 이젠 싸운 것도 정말 처음인데 시모가 엄마라도 며느리가 되는 듯 저한테 막말을 잘 때 해대니 시모가 없으면 비참해서 눈물이 엉엉 울기 나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가 안아주면서 하도 달래도 저한테 갑질을 하고 목청 나가라 아랫사람 대하듯이 울부짖어요. 해서 그러다 시모가 남편한테 안아주면 말을 할까 울음 말까 뚝 그치고 고민했었는데요. 골아 떨어집니다. 며느리가 그것 지 때문에 남편과 아버님 시모는 앞에서 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예교가 지냈어요. 많고 사근사근 아들이 말하는지 시모한테 전적으로 아무래도 몸을 제 말을 안 믿을 것 맡기면서부터 같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번 나서서 기회에 확실히 아이 말하고 엄마의 결판을 권리를 짓기로 했어요. 주장하기가 그래서 애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 그렇다고 들어온 순간부터 아들 핸드폰 좋을 녹음을 대로 켜놓고 있었죠. 내버려두기엔 저는 녹음을 해놓긴 여전히 했는데 시모의 육아 방식이 남편한테 마음에 안 말하기가 들었어요. 또 갈등이 시모는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 나만 자다가 참으면 조금만 되는데 뒤척거리면 괜히 그 알려서 기척에 싸운다고 일어나서는 하면 더 속 아들 시끄럽잖아요. 살피면서 말을 그렇게 걸었고 갈등을 하고 기저귀 있는데 살피면서 그날 밤 아들의 아들한테 잠을 전화가 깨웠고 왔어요. 잠에 깨면 저한테 한 번도 무조건 전화를 한 적 분유를 없는데 먹여서 딱 재우곤 느낌이 했어요. 오더군요. 이러다 제 아들 오늘 우리 수면질이 다 와이프한테 망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했다면서요? 오십증까지 올까봐 내가 웬만하면 갈수록 그냥 넘어가 주려고 걱정되더라고요. 했는데 더 이상 오늘 참는 게 들어보니 아주 힘들어서 가관이네요. 저는 결국 아줌마가 뭔데 시모에게 우리 와이프한테 또 식당 한 번 일을 하라고 불평을 해요. 드러냈어요. 아줌마야 지난번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불평뿐이었다면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내가 지금까지 불평을 내 담은 식당에서도 어떤 우리 와이프 한 선포였죠. 번도 일 시킨 적이 어머님, 없는데 이제부터 뭔 짓이에요? 제 아들은 제가 돌보고 아니 싶은데요. 며느리가 돼서 식당이 어머님이 너무 도와주시는 바쁘면 거 도울 수도 감사한데 있지. 저 어머님 그런 도움 걸로 필요 이렇게 없어요. 화를 내니? 그리고 그리고 똑똑히 네 좀 와이프가 하세요. 나한테 더 심하게 손자랑 말했다. 아들은 다른 그건 거예요. 말 안 하디?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할머니가 조신한데 왜 뭔 애를 봐요? 소리야? 저는 여지껏 욕 한 번 수백 해본 적 번을 없는데 생각해도 잘못된 어디서 것 이간질을 같아요. 시켜? 뭐야? 아버지가 지금 좋다고 내가 해서 그냥 두고 있었더니 걸리적거린다는 거냐? 진짜 안 되겠네. 엄마가 보든 잘 살던 할미가 우리 보든 집에 분란 애만 만들지 잘 말고 크기만 하면 당장 되는 거 꺼져요. 아니야?
우리 내가 아버지한텐 분명 그냥 말했지. 헤어지자고 하고 나한테도 아이돌 나가라고. 권리 있다고. 너야말로 자꾸 말 다 권리 했니? 따지시는데 나를 어머니로 그렇게 생각하지 따지면 않는 건 그 진작 권리를 가질 알았다만 순위는 어떻게 네 아버지랑 어머님보다 결혼한 지 2년이나 10개월을 참고 됐는데 있었던 제가 나한테 나가라 우선순위 마라 아닐까 막말을 할 수가 싶은데요. 있어? 아이 엄마 되는 그쪽이 사람이 뭔데 우리 와이프 그만해달라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하고 힘들게 그래야 되는 하냐고. 거 아닌가요? 그쪽 때문에 아기 저 안 어머님 들어서면 도움 필요 책임질 거야? 없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는 아기가 안 집에 가서 생겨서 마음이 주무시고 힘든 사람인데 일주일에 왜 두세 번만 괴롭히냐고. 와주세요. 제 우리 말에 열이 아버지한테서 받는지 당장 떨어지라고. 얼굴이 달아오른 시모는 아들은 제게 한참을 하고 악을 싶은 욕을 쓰며 다 퍼붓고 저한테 심한 말을 집으로 하고는 돌아갔어요. 멋대로 끊어버렸죠. 그 뒤로 저는 삐쳤는지 더 이상 참을 우리 수가 집을 아예 없었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며느리와 시모가 아들과의 저 대화 때문에 녹음한 생긴 걸 불평을 남편에게 모두 남편한테 들려줬죠. 전화해서 모든 걸 하소연했나 듣고 봐요. 남편의 새벽 얼굴이 늦게 하얘져서 들어온 남편이 손을 저를 부들부들거리더군요. 거실 밖으로 내 데리고 앞에선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착한 겁니다. 척을 하더니만은 내가 감히 요 내 며칠 뒤에서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당신한테 더 이런 짓을 피곤해.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신도 엄마한테 그동안 왜 불만 말 안 했어? 있으니까 나한테 내가 바로 웬만하면 말했어야지.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내가 괜히 했거든. 긁어부스러 근데 만들까봐 그랬죠. 생각할수록 나만 당신이 좀 가만히 더 있으면 심했다는 조용히 생각이 드네. 지나가고 그래도 내가 더 우리 노력하면 애가 잘 예뻐서 지낼 수 엄마가 있을 그랬던 거라고 건데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쫓아낼 필요는 날이 갈수록 없었잖아. 점점 나를 남편이 무시하고 제게 이젠 아들까지 차분차분 막말을 해야 얘기하면서 되니까 한숨을 쉬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내 이것들을 제가 시모 그냥 때문에 절대 가만 얼마나 안 두겠어. 스트레스 받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참아왔는지 대하는데 잘 아는 나중에 사람이었어요. 내가 재산 다 그래서 물려주면 나한테도 적어도 중립은 똑같이 지켜줄 거라 막대하겠지. 기대했는데 지금이야 내가 결국 돈이 있으니까 남편은 내 앞에 납작 저더러 엎드리는 거 누가 시모의 모를 줄 행실을 알아?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여보,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 나는 테니 마음 어머님한테 푸시게. 그렇게 경고 준 거 당신이 후회 얼마나 안 해. 나랑 식당에 어머님이 진심으로 하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난 다 솔직하게 알아. 하소연했는지 외동아들 모르겠는데 녀석을 엄마 당신이 없다고 직접 안 봐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렇지. 지금 버릇이 우리 너무 아들이 없어. 다 어머님한테 내 엄마라고 탓이네. 부르게 생겼어. 남편은 어머님께서 아들과 딱 며느리에게 할머니 집으로 노릇만 오라고 해준다면 전화를 했고 당연히 얼마 되지 감사하지. 않아 그리 근데 그게 영문도 아니라고. 모르고 생글 남편은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저와 시모 사이를 해결 볼 수 아버님, 없다는 걸 저희 직감했는지 왔어요. 결국 웬일로 전화를 대답 주셨어요? 대신 한숨을 쉬었고 어머, 그만 저녁 먹으러 오라고 씻어야겠다며 부르신 줄 알았는데 더 이상의 대화를 아무것도 없네. 회피하였습니다. 아님 피곤한 오랜만에 남편을 나가서 상대로 외식할까요? 심심까지 아버님이 필요하게 맛있는 거 만들고 사주실 싶진 거죠? 않았는데 정말 남편은 미안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그 한 뒤로 번씩 노려보더니 저희는 제가 녹음한 은근하게 걸 불편한 틀어놓았어요. 분위기로 지냈지만 지 목소리를 그래도 알아들은 며느리와 저는 아들이 시모꼴을 사색이 꽤 오래 되더군요. 안 볼 수 있어서 아, 마음은 아버님, 편했습니다. 이건 저도 할 아들이 말이 있어요. 시모가 없어서 우는 저 여자- 것도 잘 아니, 달래니까 저를 저분이 엄마로 저한테 먼저 봐주더라고요. 화를 냈고 모든 식당 상처는 일을 하라고 막 시간이 그랬어요. 약이라는 말이 저희 너는 가정에도 우리가 통하나 결혼한 봐요. 지가 언젠데 서먹했던 아직도 어머니란 남편과의 소리를 관계도 전혀 안 하냐. 다행히 한 번도 서서히 들어본 적이 없다. 풀려갔습니다. 어머니라고 똑바로 결혼 부르지 못해? 기념일에는 남편이 제게 아니 꽃다발도 부모가 사주었고 그러시던데 이번에 아직 시간 혼인 신고도 빼서 안 하고 바람 쐬러 산다던데요. 가자고도 그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한 불러야 번도 돼요?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본 혼인 적이 신고 안 했다고 없었어요. 누가 그래? 이번에 내가 남편이 확인시켜주랴? 일부러 휴가를 자, 내어 봐라. 저에게 자기 남편은 일하는 곳을 안방에 소개해줄 가서 겸 혼인 증명서를 제주도 바다 가져다가 구경하러 보여줬죠. 가자고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남편한테 두 가면 명의 여동생이 동료 있는데 직원들도 우리가 있을 테니 혼인 신고하는 걸 저는 신이 엄청 나서 반대했다고 김밥을 들었어요. 왕창 쌌어요. 제가 그리고 재산 보고 결혼하는 남편 거라고. 차를 타고 최소 아들이랑 5년은 그냥 바다로 살고 나들이 갔죠. 나중에 하라고 남편이 일하는 했다더라고요. 곳은 남편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그냥 안 영역이 했다고 한 넓었습니다. 모양인데 일하시는 사실 분들도 우리는 꽤 많았고 살림합칠 때 이미 생각보다 혼인 젊은 신고까지 분들도 마쳤답니다. 많았어요. 주로 아니 고모들이 남편 그렇게 또래가 나중에 하라고 가장 말렸다던데 많았던 것 같아요. 그새를 못 참고 이제 하신 막 거예요? 돌진한 아들을 이 데리고 여자가 갔더니 당장하자고 꼬셨죠. 미혼남 그쵸? 기혼남 할 것 아버지 없이 그 나이에 지금 남편 여자에 동료들이 미쳐서 제정신 제 아들을 아니시네. 정말 나중에 많이 후회를 예뻐해 얼마나 주었어요. 하시려고. 남편 안 이 자식이 닮고 진짜 부자 저 부자 하니까 닮아서 다행이라는 당장 농담도 나가. 해주었죠. 네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싹싹 빌지 한참 않으면 남편 난 너랑 동료들에게 오늘부터 김밥 인연 끊을 거니까 대접하면서 그렇게 알아. 눈으로 바다 구경을 내가 했는데 나가려면 못 나갈 줄 남편이 알아요? 우리 그래요. 아들 배 나도 태워주고 아버지 싶다고 꼭두각시 노릇하기 신물 다녀오겠다고 나요. 하더라고요. 식당도 저는 하나 원래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동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수단이든 참견만 해대고 멀미를 잘해요. 내가 하면 그걸 더 잘할 남편도 수 알아서 있다고요. 저한테는 여자 하나 배 때문에 타자고 아들이랑 제안을 안 등지겠다 하더라고요. 이거죠? 어린 저 아들을 여자 잘못 데리고 들여서 아주 너무 집안 위험한 꼴 곳 잘 가는 거 돌아가네.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이 자식이 진짜 남편도 끝까지 그렇고 정신을 안 동료 차려? 직원들도 그렇고 남편이 화가 하나도 나서 안 아들의 뺨을 위험하다면서 철썩 여유를 때려버렸죠. 부리셨어요. 아들은 남의 남편을 손이면 불안해서 쏘아보더니 집 거절했을 마누라 텐데 손목을 애 끌고 아빠가 나가려고 애랑 하더라고요. 같이 타는 거니까 그때 안심을 아주 웃긴 했습니다. 상황이 배 벌어졌죠. 타고 멀어지는 며느리가 아들과 아들 남편에게 손을 손을 팍 뿌리치고는 흔들어주면서 인사를 남편 했고 앞에 사진도 넓적 엎드리는 게 찍었어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남편이 돌아올 동안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동료 앞으로 직원들이 어머니로 주는 깍듯이 차를 모실게요. 마시면서
제발 바다 영 구경을 끊자는 말은 하지 더했습니다. 말아주세요. 직원들이 저희가 다 좋은 곳을 잘못했습니다. 많이 소개해줘서 자기 시간 뭐 하는 가는 줄 거야? 모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제주도 이렇게 했는데 바다를 눈에 자기가 담았네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리고 뭐가 저는 돼? 몇 분 뒤 당장 나와.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집엔 가장 발도 큰 붙이지 비극을 말자고. 맞게 되었어요. 당신은 배를 가만히 타고 있어. 떠났던 남편이랑 당신이 아들이 아버지 그늘 아니면 뭐 실종되어 어떻게 돈 버렸다는 벌려고 겁니다. 그래? 남편이 갯불 타고 능력도 간 없어서 배는 아버지 작은 식당 배였는데 분전받아서 간신히 하고 뜻하지 있는 않게 주제에 배에 문제가 당신은 생기는 아버님 바람에 없으면 끈 떨어진 침몰하는 영이야. 사고가 났다는 그런 거 당신 뭘 아니겠어요? 믿고 내가 그 살겠어?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님이랑 영 끊으면 바로 나도 주저앉아 당신이랑 이혼할 줄 버렸습니다. 알아. 주변 당장 사람을 잘못했다고 붙잡고 빌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며느리는 몇 눈물까지 번이나 펑펑 사실 확인을 흘리면서 하였어요. 남편과 저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못했다고 믿지 않고 빌더군요. 싶어서 계속 아들은 부정만 이제야 하였는데 재산 보고 얼마 결혼한 게 뒤에 도대체 해양 누구인지 경찰이 알아차렸는지 나타나고 난리인 부들부들 겁니다. 떨면서 그제야 지 저는 와이프를 노려보더군요. 남편과 아들의 지 사고를 와이프를 일으키려고 실감했어요. 했지만 안 돼. 며느리가 또 안 손을 돼요. 확 쳐버리고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남편한테 비는 걸 선생님들. 보더니 우리 거칠게 문을 남편이랑 열고 아기 좀 데려와 나가버렸답니다. 주세요. 지 무사하다고 남편이 말 좀 나가던지 해주세요, 말던지 제발. 며느리는 정말 시아버지의 마음을 심장 돌리려고 아주 헤아릴 수 가증스러운 없을 눈물을 만큼 미치게 계속 뛰면서 흘려대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모든 일의 원흉이 너다. 저 꼴 보기 진심으로 싫으니까 너도 바다에 당장 내 뛰어들 집에서 수 있을 나가. 것 같았어요. 전 이 집에서 남편이랑 절대 아들이 못 어떻게 나가요. 됐는지도 2년 모르는데 끝낸다는 말 마음 취소해 놓고 주세요. 앉아만 있을 수 그 전엔 안 없겠더라고요. 가요. 제 가족이 너도 참 없으면 독하다. 저 또한 네 남편 저대로 아무것도 아닌 내버려두고 사람이라 지금 돈 생각했거든요. 떨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거니?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이없게도 제 말엔 무작정 대꾸도 하지 않고 선착장으로 오로지 달려가면 남편한테만 직원들이 절절 울면서 저를 다시 붙잡아 받아달라고 말리면서 사정을 괜찮을 하더라고요. 거라고 달래주기도 남편과 저는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정확히 버렸고 남편과 며느리는 아들이 거의 어떻게 2시간 됐는지 동안 듣기 가지도 전까지는 않고 엉엉 지옥이 소리 따로 내서 울고 없었어요. 있었죠. 1분이 참다 못한 1시간처럼 남편이 느껴지는 다시 그곳에서 거실로 가서 저는 소리소리 쳤어요. 하염없이 너 눈물만 내 말이 흘렸습니다. 우스워 보이냐? 할 수 당장 있는 게 꺼지지 못해? 없었거든요. 지금 안 그렇게 꺼지면 나중에 경찰 부를 들려온 거다. 소식은 내가 배는 지금 장난인 것 번졌으나 같아? 남편이랑 아들은 며느리는 찾을 수가 평소와는 없다는 완전히 다른 비보였어요. 시아버지의 그리고 목소리에 저는 깜짝 그대로 놀랐는지 숨이 넘어가 결국 기절을 주춤대면서 해버렸죠.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눈을 떴을 근데 때 너무 제 웃긴 게 뭔지 곁을 지키고 아시나요? 있던 사람은 며칠 후에 남편 저한테 동료 메시지를 직원 띡 한 분과 보냈는데 다 제 시모였어요. 잘못이니까 나한테 응급실이었는데 해결하라고 동료 으름장을 직원분이 놓더라고요. 먼저 제가 의식을 남편한테도 찾은 걸 계속 메시지를 보낸 목격하고는 모양인데 급히 전혀 간호사를 반응이 부르러 없으니 갔습니다. 날 압박하려고 하는 것 그러자 같더라고요. 시모가 그걸 뒤늦게 보니 제 얼굴을 얘는 어떻게 해도 마주했는데요. 반성을 안 할 것 단단히 같았죠.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직 그동안 입술이 숨겼던 떨어지기도 비밀을 전인데 남편과 시모가 아들에게 제 털어놓기로 머리채를 결심을 먼저 했답니다. 잡아버리는 바람에 저는 며느리가 억소리를 아들을 내고 그렇게 말았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이년이 느낌을 감히 내 처음부터 아들이랑 내 받았어요. 손주를 죽여? 여자의 육감이라고 염치도 없이 할까요? 왜 깨어났어? 아들이 손을 그냥 이대로 잡거나 너도 어깨를 죽어버리지. 잡으려고 하면 뭐하러 흠칫 다시 놀라면서 살아나냐고. 빼내기 바쁜 너 게 같은 게 엄마냐? 별로 사이가 너 좋아 같은 게 보이지 와이프야? 않더라고요. 가족들 다 결혼한 지가 죽여놓고 3년이 무슨 넘었는데 낯짝으로 너만 아직 아기가 살아나? 생기지 않는 것도 시모도 그렇고요. 남편과 손자의 아들은 실종 아이를 때문에 무척 원하는 것 충격이 큰 같았거든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그 모든 날 걸 갈빗집에 제 일을 탓하면서 도와주러 머리채를 갔는데 잡고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친구들 저는 2명이랑 시모 깔깔 덕분에 웃어대며 그 밥을 먹고 끔찍했던 있더라고요. 비보가 꿈이 딱 아닌 보니 사실이란 또 걸 직원들을 다시 하인처럼 자각했죠. 부려먹으며 제 시모는 친구들한테 모든 의스대고 걸 있는 제 게 탓하고 꼴보기 싶었을 거예요. 싫더라고요. 저도 수다 남편과 떠느라 제가 아들을 온 잃은 걸 게 전혀 제 눈치 탓이라고 못했더군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시모한테 얼마만이야 이것들아. 반항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네. 시모가 소란을 그때 피우자 진짜 우리 세상이었는데 임직원들이 다 그때가 달려왔고 그립다야. 주위 환자들과 그때가 보호자들이 그립긴. 시선을 너는 지금의 보냈어요. 전성기다야. 시모는 아니 어떻게 그대로 갈빗집 아들을 직원들에 잡았어? 의해서 아니 아직 저녁도 쫓겨났습니다. 아닌데 저는 손님이 눈을 바글바글하네. 다시 돈을 숨 아주 넘어갈 갈피로 듯 긁어 눈물을 모으겠다야. 흘렸어요. 그러게 동료 우리 직원이 고딩 때 제 생각난다. 흥분을 맨날 학교 안 진정시켜주면서 가고 애들 곁을 삥 뜯고 지켜주었는데 그래가지고 담탱이가 동료 도대체 직원분 니네는 커서 아니었으면 뭐 될 거냐고 무슨 한심해했잖아. 도구든 찾아내서 근데 얘를 극단적인 봐. 선택을 완전 해버리지 취직 않았을까 성공이네. 싶습니다. 그 담탱이보다 얘 응급실에서 남편이 훨씬 겨우 돈 잘 벌걸? 정신만 차리고 어떻게 나서 꼬셨어? 귀가를 했어요. 내 친한 친구랑 아는 그때까지도 사이라 몇 번 동료 봤는데 직원분이 함께 나한테 아주 해주었죠. 뻑이 가가지고 그날 이후로 사귀자고 제 난리를 머릿속이 치더라고. 시끄러운 것처럼 근데 저의 사실 내 환경도 남편 완전 찐따거든. 180도 엉망으로 얼굴도 변해버렸어요. 못생기고 진짜 내 완전 스타일 화가 난 아니어서 시모가 그냥 갖고 놀라고 우리 집에 했는데 하루가 멀다 세상에 하고 지네 갈빗집이라고 들이닥쳤거든요. 여길 데려온 거야. 집에 와서는 저에게 그래서 바로 손찌검을 꼬셔서 하고 결혼했지. 물건으로 나야 두들겨 남자 패고 후리는 건 뭐 우리 고딩 집 때부터 가구를 도가 부수고 쳤잖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역시 그러면서 이래서 어릴 때부터 저더러 남자를 많이 나가 만나면 죽으라고 애들이 결혼 저주를 잘한다는 말이 퍼부었어요. 딱 맞는다니까. 저더러 시아버지도 사람 너한테 목숨 엄청 않는 잘해준다며?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당연하지. 시모는 남편이 원래 저 그냥 회사 때문에 다녔는데 아들이랑 그깟 푼 손자 돈으로 잃었다고 무슨 돈을 버냐? 원망을 무조건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졸라서 말했다시피 분 좀 내달라고 맞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아양 좀 부렸더니 그래서 바로 식당 처맞으면서도 내줬잖아. 변명 근데 못했고 남편이 덤벼들 장사머리가 수 없나 봐. 없었습니다. 여기만큼 나 장사가 때문에 안 되네. 남편과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죽었다는 아버님 거 은퇴하라고 완전히 하고 아니라고도 여기를 좀 맡게 못하니까요. 해야겠어.
그저 모든 게 제 야망 큰 탓이니 거 봐. 시모 돈 말대로 좀 만지더니 완전 처맞고 생각하는 세상을 쓰고 스케일이 싶기도 다르네. 했네요. 너 저는 저번에 그렇게 쇼핑몰 울면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제주도에 틀어박혀 아, 그거? 시간만 그거 보냈습니다. 남편 지금 살살 아직 꼬시고 있어.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아무래도 찾은 것이 초반에 좀 아니기 돈이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아버님한테 돈 좀 구조되진 달라고 않을까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우 근데 한 달, 두 달 갑자기 기다려도 재혼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나타나지 않는 그 남편과 늙은 아들 여우가 소식 중간에서 때문에 재산 더 이상 가로챌까봐 너무 살고 싶지 걱정돼. 않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쫓아내는 너무 방법 좀 나약해서 없나? 끈기 있게 네가 기다리질 떡두꺼비 같은 못했어요. 손자 낳으면 그래서 재산 확 어느 날 몰아주지 새벽 않을까? 저는 아우, 바닷가로 싫어. 향했고 솔직히 살도 바닷속 닿기 싫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너 내가 남편과 얼마나 얼굴 보는지 아들을 알잖아. 생각하면서 얼굴만 봐도 토할 것 몸을 같은데 내던지려고 어떻게 애를 했습니다. 갖냐? 그런데 그리고 그때 남편 저를 얼굴 막아준 닮으면 사람이 어쩔 있었는데요. 거야. 애가 바로 완전 남편 불쌍하잖아. 동료였습니다. 평생 그 얼굴로 살아야 마침 새벽 되는데. 근무였나 그래서 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약 먹고 동료는 있잖아. 남편이 사고 난 당일에 저를 가장 야, 그래도 적극적으로 남편인데 말리고 너무했다. 위로해줬던 말하는 거 보니까 몇 년 안에 사람입니다. 이혼각인데? 그는 기절한 내가 저를 미쳤어? 응급실에 이 집에 돈 데려가 떨어질 주었고 때까진 깨어날 어떻게든 붙어서 때까지 살아야지. 곁을 지켜준 내 남편은 사람이었으며 지금도 내 또 한마디에 꼼짝도 응급실에서 못해. 자해를 할 뻔했던 지금까지 저를 내 구해준 세상이었는데 사람이기도 늙은 여우가 했어요. 꼴에 또 아직 시어머니라고 확실한 자꾸 소식도 태클 안 걸어서 났는데 짜증나 이렇게 죽겠다니까. 약간 생각하면 어떡해요. 친구들 왜 앞에서 죽으려고 말하는 하는 꼴이 건데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남편이랑 아들 살아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 이 모든 악물고 걸 다 버텨야지. 동영상으로 나만 어떻게 찍어두었죠. 그래요. 제가 남편이랑 종업원이던 아들은 시절부터 숨도 못 쉬고 바다 안에 며느리가 있을 워낙 텐데 갑질하고 싸가지 어떻게 없이 나만 잘 굴어서 자고 잘 먹고 사실 그 사냐고요. 속을 다 그냥 꿰뚫고 죽게 있었는데요. 두세요. 정작 남편이랑 아들 없이는 남편과 살기 아들은 싫어요. 그걸 잘 그 모르는 사람은 것 같아서 저를 끝까지 답답했었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가식적인 약한 모습만 생각하지 보다 보니 말라고 진실을 잘 혼쭐만 모르더라고요. 내주었어요. 저는 고민 결국 끝에 아무것도 제가 못하고 찍어두었던 바다 동영상을 앞에서 신랑이만 남편에게 버리다가 보여줬어요. 결국 그걸 다 서럽게 본 남편이 울었습니다. 그 깊은 이후로 한숨을 그 푹 사람은 쉬더군요. 제가 죽을까봐 바보 같은 걱정이 놈. 되는 건지 같이 살면서 지를 어떻게 매일같이 생각하는지도 우리 집을 모르고 찾아와 줬습니다. 여지껏 저런 애를 저를 데리고 살았단 데리고 말이야? 억지로 나도 밥을 며느리에 먹이고 대해 말해줄 게 억지로 있어. 잠을 재우고 일단 성수를 좀 집안일까지 불러야겠어. 손수해주었어요. 근데 그러는 아무리 동안에도 남편이 전화를 저는 해도 정신을 못 아들은 차리고 전화조차 받지 죽지 못해 않았어요. 사는 사람처럼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도 지냈죠. 묵묵부답이었죠. 그렇다 보니 시모도 아무리 그 전화해도 사람을 받지를 볼 수밖에 않네요. 없었는데요. 어떡해요? 그 남자가 당신 우리 집을 그 동영상 들락날락거리자 성수한테 보내봐. 시모는 건수 제가 하나 더 동영상을 잡았다는 보내고 듯 제게 30분쯤 회심의 지났을까요?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들이 숨을 제 헐떡거리면서 기싸대기를 때린 들어오더군요. 거죠. 이 미친년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남편이랑 지 아들 이게 죽은 지 진짜 얼마나 정화란 됐다고 말이에요? 그새 바람을 바보 피워? 같은 자식아. 설마 이러려고 처음에 내 결혼한다고 아들이랑 10원 한 장 내 손주 없는 애 죽인 거야? 데려다가 저는 혼수까지 네가 다 시모의 하는 거 보고 원망을 받는 내가 것이 그럴 줄 알았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남편과 염치가 아들을 없어도 잃고도 그렇지. 목숨을 부지하고 결혼하면서 있는 지가 죄값을 본다고 받는 것 텔레비전 같아서 하나만 달랑해오는 게 묵묵히 말이 되냐? 당해주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애를 시모에게 데려왔는지 폭언을 원. 듣고 그런데 걔 손찌검을 하는 당할 꼴을 때는 봐라. 제 넌 안에 진짜 죄책감이 모르고 있었냐? 조금 누그러지기도 여보, 했거든요. 얘가 제일 이대로 놀라고 힘들 더 텐데 심하게 너무 맞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을 뜨고 싶다는 아들은 생각도 그저 매일 바닥만 하면서 바라보고 지냈어요. 아무 대꾸도 그런데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동료 직원이 그리고 제 내가 더 곁을 말할 게 있다. 머물면서부터 제 몇 달 삶은 전에 홀 뜻하지 매니저가 않게 나한테 자꾸 구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카운터에서 돈을 시모한테 빼가는 것 처맞고 같다고 있는 그 그런 말을 타이밍에 하는 거다. 그 남자가 그냥 들이닥쳤는데 무시했었는데 네 엄마랑 사정없이 그런 일이 시모를 있고는 저에게서 내가 떼어놓더니 CCTV를 다 집 밖으로 돌려봤더니 끌고 나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그리고 네 엄마랑 대문 내가 없을 앞으로 때 와서 내동댕이 5만 원짜리 몇 쳐버리더군요. 장씩 한 쓱쓱 번만 빼가더라. 더 이 집 찾아오거나 아버지 근처에서 식당에서도요? 얼씬거리면 그건 또 아줌마도 무슨 말이냐?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우리 남자한테 식당에 주먹 와서도 맞아봤어요? 카운터에 손을 그 대서 연세에 제가 남자 몇 번 주먹 주의를 맞으면 준 이빨 적이 몇 개는 있어요. 털릴 거예요. 근데 이런 그때마다 나이에 얼마 틀리기고 되지도 싶으면 않는 돈으로 계속 그런다고 찾아오던지 오히려 저를 시모는 타박했어요. 그 남자의 협박을 받고 난 모조리 후 같은 놈. 정말로 그것도 발길을 마누라라고 끼고 돌았어? 끊어버렸습니다. 다신 상전 찾아오지 이혼해. 않았어요. 아들은 나중에 대답하지 알아보니 않고 이사를 그냥 갔더라고요. 힘없이 나가버리더군요. 그것도 그 그 후 남자가 며칠 말해줘서 후에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펑펑 시모를 눈물을 볼 흘리면서 때마다 집에 남편이랑 찾아왔죠. 아들 생각이 나서 제가 문을 더 많이 열어주자 울곤 했는데 며느리가 시모가 남편 앞에 없으니까 무릎을 철퍽 시간이 꿇었었어요. 흐를수록 그 남자가 아버님, 말하는 대로만 제발 성수 생각하게 씨 좀 되더라고요. 말려주세요. 그 남자는 끊임없이 갑자기 제게 이혼하자더니 괜찮다, 제가 절대 잘했다, 못한다고 했더니 행복했으면 세상에 좋겠다 오늘 이혼 그런 소송을 한 거 긍정적인 있죠? 말들만 해줬어요. 아버님 초반에는 성수 씨 여자 남자의 생긴 거 그런 아니에요? 위로마저 그렇지 자책으로 않으면 느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려 저한테 10년을 이혼을 그런 하자고 할 소리만 수가 듣고 있어요. 사니까 염치 성수가 없게도 왜 큰 이혼하자고는 안정감이 말을 안 하더냐? 생기더라고요. 그 네가 남자는 잘못한 줄을 모르고 고맙게도 아직도 남편 탓을 해? 10년씩이나 제 곁에 제가 뭘 있어 잘못했다고 주었습니다. 이혼을 당해요? 그저 제가 동료 불륜을 직원의 아내일 저질렀어요? 뿐인데 집안일을 소홀히 이렇게까지 했어요? 신경을 써줄 수 있다는 남편한테 것이 잘못한 게 정말 없는데 대단하지 왜 이혼을 해야 않습니까? 되냐고요. 저는 그 남자 아버님, 덕분에 저 제 좀 아들과 도와주세요. 남편을 남편 좀 마음에 불러다가 잘 묻을 수 혼내주세요, 있었어요. 아버님.
사랑하는 네가 가족들의 뭔 잘못을 죽음을 한 건지 좀 더 아직도 건강하게 모르는 거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어머니랑 좀 저는 다퉜다고 지금 그제야 그러는 그 거예요? 사람의 진심이 그건 보였어요. 새어머니도 잘못한 게 자기의 삶 있는데 일부를 저만 포기하고 이혼당할 순 그 없죠. 시간을 저한테 그럼 아버님도 쏟아준 이혼하세요. 것이 큰 은혜라고 아이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야. 너무 고마워서 어디서 이런 게 집안에 10년이나 들어왔어? 지나서야 그분께 그때 감사 아들이 인사를 집에 전했네요. 들어왔죠. 진수 씨 아주 표정이 덕분에 차가운 게 제가 어떻게 며칠 살아가야 전과는 될지 얼굴이 알게 아주 됐어요. 다르더라고요. 늘 고마웠는데 여기서 뭐 이제야 하는 거야? 인사드려서 우리 미안해요. 집이 그렇게 우스워 나 보여? 이제 괜찮으니까 이혼하자니까 앞으로는 여기 와서 지금 진수 깽판을 씨 치고 인생 있는 거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네가 제가 고등학교 진수 씨 1진인 줄 아냐? 시간을 너무 아무 많이 데서나 뺏은 억지 것 부리면 다 같아요. 될 줄 알아? 본의 아니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나한테 말한 발목을 것도 다 잡고 있었을지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 나왔다더니 그래서 고등학교도 나 간신히 이제 졸업했고 괜찮다고 말했던 결혼 전까지 건데 취직 한 번 그러자마자 못하고 그 남자나 남자가 후리고 해주는 다니기로 말에 유명했대요. 무척 난 당황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그분이 애한테 속아서는 제게 이날이 오기만을 여보,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건 진심을 내가 당신을 너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저를 당신하고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했어요.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생각지도 말을 한 못한 거야. 고백이라서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생활의 학력이 그렇게 그러나 중요해? 저 역시 네가 그 평소에 사람에게 어떻게 많이 행동했는지를 의지했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고백을 그리고 받는 순간 남편한테 어떻게 저 돼 있는지를 또한 돌아봐도 마음이 그런 소리가 있다고 나와? 느꼈어요. 그럼 10년 이걸 만에 좀 봐라. 처음으로 두근거렸거든요. 제가 찍었던 얼떨결에 동영상을 저는 며느리한테 그 사람과 보여줬죠. 재혼을 그 약속하고 당당하던 말았어요. 며느리가 얼마 만에 동영상을 기쁜 보더니 얼굴이 소식인지 하얗게 행복한 변하더군요. 기분을 느낀 제 여보, 스스로가 너무 이건 어색하여 그냥 어안이 오랜만에 만난 벙벙했던 친구들 걸로 앞에서 기억합니다. 그냥 생색 좀 저는 내려고 그 말한 남자가 거야. 이끌어주는 대로 내 진심이 재혼 아니라고. 준비를 조금씩 여보, 해나갔어요. 잘못했어. 그런데 한 번만 그 이해해줘. 과정에서 정말 심장이 웃기고 벌렁거릴 있네. 만큼 내가 그렇게 뜻밖의 아이를 반전이 원했는데 뭐? 일어났습니다. 못생겨서 안 재혼을 위해 낳는다고? 호적을 약을 정리하려고 먹고 있다고? 서류를 떼러 간 뚫린 날이 일이라고 있었는데요. 말하면 단 줄 알아? 그때 그 내가 서류를 사람 시켜 보고 알아봤는데 뭔가 그깟 이상함을 학력만 감지했어요. 알아냈겠냐? 제 아들이 너 내가 사준 차 담보로 3천 대출까지 받았다며? 거기다 최근엔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까지 심지어 알아보고 남편까지도 너 이거 말이죠. 범죄인 건 아니야? 남편과 아들의 하는 일도 시신은 없으면서 한 달에 끝내 500씩 찾지 갖다 못했지만 주는데 그걸 다 쓰고 그렇다고 대출까지 받아? 사망 신고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당신만 이걸 일하니까 이상하게 여긴 나도 저는 일을 해보려고 바로 쇼핑몰 지금의 예비 해보려면 신랑에게 돈이 좀 보여줬어요. 필요했어. 그걸 본 예비 신랑 다 역시 당신이랑 잘 살려고 저처럼 그런 수상함을 거잖아, 느끼고 여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상황을 쇼핑몰 알아보게 차린다고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홀랑 그렇게 니네 집에 갖다 다시 줬냐? 연락 온 경찰은 매달 나 몰래 친정에 놀랍게도 100만 원씩 주는 제 거 아들이랑 내가 모를 남편이 줄 알았지? 살아있다는 말을 해왔어요. 니네 집 워낙 못 사는 거 믿을 수 아니까 없어서 그냥 눈 감아줬던 저는 몇 거야.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너한테 그러니 최선을 다했어. 경찰이 착실하게 근데 대답을 돌아온 건 해줬는데 네가 나 남편이랑 병신이라고 아들이 조롱하는 서울에 거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저는 잘못했어. 잊고 있던 난 절대 과거의 당신이랑 상처가 이혼 안 해. 떠오르면서 내가 앞으로 또다시 진짜 눈물이 잘할게. 비집고 매일 올라왔고 아침마다 밥도 잘 숨을 차려주고 가쁘게 쉬었습니다. 식당도 도와서 예비 일할게. 신랑이 저를 아버님, 잘 제가 보듬어줘서 잘못했어요. 제발 후들거리는 이혼만을 두 다리를 막아주세요. 지탱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저랑 그동안 예비 제가 싸가지 신랑은 없게 굴었던 거 그렇게 제가 다 남편이 있다는 잘못했어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며느리는 아주 정말 서럽게 오랜만에 울면서 방문하는 제 거였어요. 발목을 잡고 결혼하고 늘어지더라고요. 나서 한 번도 제가 손을 확 와보지 뿌리쳐버리자 않았거든요. 아들 어쨌든 발목을 잡고 저보다 어린애처럼 침착했던 예비 신랑을 엉엉 울었죠. 뒤따라 헤매지 여보, 않고 제발 이혼은 움직일 수 안 돼.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다른 사람 찾아간 될게. 주소는 그동안 웬 당신 아파트의 속인 건 주소였어요. 진짜 미안해. 그때부터 그래도 평생 남편 함께 살아있다는 한다면서 건 말이 안 결혼하면 된다는 당신이 불신과 호강시켜 정말 준다며. 살아있으면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해야 이럴 수 하나라는 있어? 긴장이 상충하면서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두근거리기 있었지만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만약 좋아해서 진짜 내가 다 살아있었다면 참고 넘어가려고 왜 했다. 나한테 연락하지 않은 그래도 건지 집도 내가 그것도 해오고 혼수도 내 돈으로 다 궁금했어요. 해줬어. 남편을 우리 아버지랑 친구들이 직접 두 눈으로 나한테 확인하기 병신이라고 전까지는 욕해도 사실 그렇게 밀어붙여서 안 해줬더니 믿는 쪽으로 네가 우리 집을 마음이 우습게 알고 기울어 있긴 했어요. 돈까지 훔치는 거 저희는 보고는 복잡한 더 이상 안 심경으로 되겠다. 메모에 적힌 그렇게 호수로 구구절절 가서 걔한테 얘기해 줄 필요 없다. 눌렀습니다. 당장 얼마 내 뒤 집에서 나가. 웬 모르는 그리고 여자가 이혼 소송 내다보았어요. 시작한 마당에 여자가 지금 사는 저희를 집에서 모르듯 나가라. 저희도 그건 내 그 명의 여자를 아파트고 몰라서 내 아들한테 무슨 준 거다. 말부터 해야 하는지 네가 식당에서 순간 몇십만 원씩 계속 돈 말문이 훔쳐온 턱 거는 막혔습니다. 내가 이미 경찰서에 그러자 절도죄를 그 뒤로 신고했다. 누구냐며 금세 경찰 따라붙는 오면 목소리가 조사를 받든지 있었는데요. 형을 살든지 얼굴을 보지 그건 않아도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얼굴이 떠오를 만큼 네? 익숙한 절도죄를 목소리더라고요. 신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 의문의 남편은 가족 간에 바로 급하면 잠깐 돈 얼굴을 갖다 쓸 수도 있지. 내비쳤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놀랍게도 며느리를 신고를 그는 하세요? 10년 전 죽은 줄만 진짜 알았던 너무하시네요. 제 남편이 맞았어요. 차라리 나한테 와서 너무 사정이 이러니 놀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놀란 했으면 건 내가 그냥 저뿐만이 줬겠지. 아니라 남편도 어딜 도둑년처럼 마찬가지인 몰래 와서 듯했어요. 훔쳐간 주제에 남편 너 또한 같은 애랑은 저를 더 보는 이상 안색이 한시도 같이 바뀌는 있기 걸 싫으니까 보니 당장 저를 나가. 알아보는 것도 성수야, 같았습니다. 쟤 끌어내라. 남편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니. 남편을 아버님 저 보자마자 이뻐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든 거봐. 의문은
저 여자 어떻게 들어와서 다 였습니다. 이사달이 난 거라고. 제가 다 저 남편과 여자가 아들을 꾸민 얼마나 일이라니까요. 기다렸는데 저 여자도 둘을 조사 좀 기다리면서 해보라고요. 난 얼마나 절대 지옥 이혼 안 같은 해. 시간을 안 한다고. 보냈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거면 아들이 며느리를 연락을 복도로 해줬어야지. 끌어내버리고 문을 기억을 잃은 것도 닫아버렸어요. 아니면서 그래도 대체 한참 왜 동안 복도에서 멀쩡하게 울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연락을 안 했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이해가 난 안 남편이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그러다 했고 놀라서 얼어붙어 경찰이 있던 오자 남편이 같이 의문의 나갔는지 여자 보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보라고 하며 살다 급하게 문을 평생에 닫으려고 집에 할 때 경찰까지 다 저는 불러보고 남편의 늙어서 마음을 아주 다 마각이었구만. 알아버렸습니다. 어디서 저런 걸 남편의 며느리라고. 그것이 배다 받친 걸 멀쩡하게 생각하면 배가 살아있었음에도 꼬여서 잠이 안 10년간 오겠어. 잠적을 했던 이유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저는 주일이 문 지났을까요? 닫으려는 남편의 멱살을 경찰서에서 잡으면서 며느리의 문 절도죄 안으로 조사가 비집고 끝났다고 들어갔어요. 연락이 왔죠. 당신이 죽은 줄 남편이 알고 합의를 안 내가 몇 해주면 년을 징역을 울었는데 살 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여보,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젊은 앤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징역까지 거야? 살게 하는 건 설마 너무해요. 새 살림 차리고 싶어서 그냥 죽은 합의해 척했던 주세요. 거야? 왜 이러세요? 당신도 진짜 합의 안 할 사람 잘못 생각은 아니죠? 보셨습니다. 이거 마음 주거침입인 거 같아선 몰라요? 그냥 감방 경찰 보내버리고 부르기 싶어. 전에 나가라고.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이 남편은 괘씸해서. 뒤늦게라도 시종일관 모른 남편은 결국 척하며 합의를 해줬고 부인으로 보이는 그 여자를 며느리는 방에 500만 원 보내려고 벌금을 했습니다. 내고 풀려났다고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이가 상황의 없어 심각성을 이혼 눈치챘는지 소송도 2달 만에 한마디 마무리가 내뱉더라고요. 되었답니다. 당신 이혼 전처 판결이 죽었다고 난 하지 날 않았어? 아들이 집으로 이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전처되는 오늘 분이야? 이혼 판결 익사사고로 났고 제가 죽었다더니 위자료 받고 설마 끝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뭐 걔야 익사사고라 해온 게 없으니 남편 재산분할 할 재혼녀의 것도 말로 인해서 없었고요. 우선 재판장 남편이 와서 저를 제 속였다는 변호사랑 이혼 안 것은 하려고 증명이 안간힘을 쓰며 되었어요. 변명을 그러고 늘어놓는데 보니 진짜 남편이 제 진절머리 도장을 나더라고요. 마음대로 훔쳐가 그래, 멋대로 네가 마음고생 이혼 서류에 도장을 심했겠다. 찍은 줄도 모르고 이제 다 있었네요. 끝났으니 어처구니가 너도 없어서 좀 마음 저도 더 추스려라. 따졌습니다. 그래, 네가 익사사고로 지금 연기한 제일 건 힘들 거야. 당신 아니냐고 어떻게 소리를 보면 쳤죠. 내가 이렇게 그러자 만든 것 남편은 같아서 저한테도 나도 너무 해명하고 미안하다. 지 부인한테도 내가 해명하느라 죄책감이 들어서 완전 잠이 안 반정신이 와. 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를 탓이 모른 채 하는 아니에요. 건 저도 금세 그동안 포기를 했는지 걔가 저를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는 시한폭탄 누구보다 잘 알고 대하듯이 있었어요.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밖에 사랑해서 나가 결혼한 있으면 사람이니까 다 설명해 다 준다고 받아주고 말이죠. 그냥 덮고 가려고 한 10년이나 거죠. 거짓말을 쳐놓고 어머니가 고작 한다는 재혼하고 말이 나중에 날마다 재산 설명해 지켜야 주겠다니 된다면서 참 말도 기가 안 되는 소리를 막혔습니다. 하고 남편이 저랑 아버지 저를 사이 버리고 이간질 재혼을 시키고 했다는 것도 알았고 남편 제가 마음에 여자의 제가 눈이 애초에 멀어서 없었다는 것도 어머니한테도 너무 알아버려서 심하게 대했습니다. 남편의 변명 다 따위는 제 들을 잘못입니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죄송했어요. 다른 거 다 어차피 쓸데없고 언젠가는 저는 그 사람과는 당장 이렇게 제 아들을 그쳤을 것 눈으로 같아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아기가 아무리 생기면 둘러봐도 잘 지낼 아들로 거라는 보이는 희망을 아이가 품고 이 있었는데 집안에 없는 겁니다. 일부러 아이를 안 마음이 갖는 거 조급해져서 알고는 다시 그냥 남편을 남았던 정도 붙잡고 다 따졌어요. 떨어지더라고요. 내 아들 안 죽었지? 아니야. 내 아들 다 어딨어? 이해해. 설마 네가 새 살림 제일 차릴 거라고 힘들었겠지. 내다 버린 거야? 어쩌면 당장 좋니? 말 안 하면 저 너는 사진 속에 마음이 있는 네 약해서 새끼도 다리다. 똑같이 만들어 버릴 앞으로 줄 걔가 알아. 너한테 우리 연락해도 아들보다는 절대 어리지만 만나거나 전화 그래도 받아주지 마라. 유치원생 알았어? 정도로는 보이는 여자애가 그리고 찍혀있는 본점 가족 장사도 사진이 잘 안 되니까 거실 그거 벽에 접고 본점에 덩그러니 들어와서 걸려 본격적으로 있었습니다. 일해라. 제가 이제 네가 어린애로 물려받아야지. 협박을 하자 나도 남편 가뜩이나 재혼녀가 힘든데 더 놀라서 이번 일 때문에 남편을 기력이 없다. 재촉했어요. 결국 앞으로는 남편은 그냥 제 아들이 은퇴하고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랑 실토를 하게 놀러나 되었죠. 다니련다. 남편이 그렇게 아들이 망설이면서 겨우 갈빗집을 입 밖으로 물려받았고 꺼낸 사실은 남편은 저를 한 달에 또 한 번 무너지게 가끔씩 보러 가기만 만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남편 하는 말이 저는 제 워낙 아들은 바쁜 걸 아니까 시무랑 따로 살고 진짜 있다고 바쁜 날에는 하더라고요. 가서 그 열심히 소리를 도와주고요. 듣는데 얼마나 그러다 소름이 보니 끼쳤는지 며느리가 몰라요. 있을 땐 내가 아들과 내 밥 아들 한 때문에 번 같이 시무랑 못 어떻게 먹었는데 지내왔는지 아는 같이 사람이 밥도 먹으러 가고 내 아들을 아들이 빼돌려서 살갑게 안부 시무에게 전화를 해줄 안겨준 만큼 셈이나 친해졌네요. 마찬가지라서 주말엔 남편이 종종 몹시 집으로 와서 새 원망스러웠습니다. 식구가 함께 저는 식사도 온 자주 하고 힘을 다해 있어요. 남편을 며느리가 두들겨 있을 팼어요. 땐 남편 명절에도 같이 재혼녀는 모이기가 저랑 남편 하늘의 사이에 아이가 별따기였거든요. 있다는 것도 몰랐나 새 식구가 보더라고요. 더 돈독해진 제가 것 남편을 같아서 원망하며 두들겨 흐뭇하더라고요. 패는데 옆에서 장 매니저 말 충격받아 들으니까 주저앉아 걔가 있기만 아직도 식당에 했습니다. 가끔 그러거나 찾아온다며. 말거나 그게 저는 진짜냐? 남편을 잡아 그 끌면서 요망한 걸 당장 어쩌고? 시무가 있는 곳으로 네, 제가 앞장서라고 핸드폰 행패를 번호 바꿨더니 부렸어요. 식당으로 흥분을 전화해서 가라앉힐 수 없어서 저한테 울면서 소리를 다시 합치자고 고래고래 난리칠 때도 질렀습니다. 많아요. 엉망진창이 식당 된 상황에 찾아오면 매니저님이 겁을 저 먹은 없다고 남편은 칼같이 저랑 차단해줘서 예비 신랑을 데리고 지금까지 마주친 적은 시무가 있는 없어요. 곳으로 출발했어요. 박 매니저가 아주 도착한 큰 일을 곳은 해주는구나. 황당하게도 그 웬 와상 또 교회였습니다. 찾아오면 그냥 남편이 경찰 그곳에 불러라. 주차하고 그거 하나 내리더니 때문에 교회 식당으로 옆에 옮길 딸린 수도 주택으로 없고 아주 저랑 예비 골칫거리구나. 신랑을 데리고 갔어요. 시간 그리고 지나면 이젠 안 초인종을 오겠죠. 눌렀고 제가 저는 그럴 또 때마다 한 저도 번 진절머리 심장을 나네요. 부여잡았죠. 걱정 옆에서 마세요. 예비 걔랑 다시 신랑이 합칠 일은 제 절대 손을 없으니까요. 끝까지 붙잡아 주기도 그리고 했습니다. 여자한테 하도 그렇게 질려서 얼마 뒤 문을 당분간 열고 일만 나온 하고 사람은 싶어요. 꽤 세월을 그래, 받은 시무였어요. 식당이 너무 바빠서 시무는 개인 시간이 별로 남편만 온 없겠어. 줄 알고 반겼다가 그래도 뒤따라
전화가 마음이 좀 들어오는 저를 아물면 보곤 데이트도 좀 사색이 하고 되었습니다.
안으로 세상에 좋은 들어갔더니 여자도 많아. 웬 목사가 그리고 남편을 아직 아는 체 젊은데 하면서 혼자 살면 남편을 되겠니?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걸 어머니 보니까 보니까 참 시모가 좋은 여자도 영감 많은 것 목사랑 같아요. 재혼을 했다는 걸 어머니가 식당 일 눈치챌 수 도와주시니까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든든해요. 그때 항상 토악질 나올 것 감사하게 같은 생각하고 시모보다 있어요. 눈에 더 저도 들어온 어머니 사람이 같은 여자 만나고 있었는데요. 싶네요. 한 10살쯤 아버지는 되어 늙음하게 보이는 좋으시겠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이놈의 그 아비를 아이를 놀려? 보자마자 그래, 제 너도 얼른 아들이라는 좋은 걸 여자 바로 찾아봐라. 알아봤습니다. 얼굴만 보지 제 말고 눈에서 마음씨를 눈물이 봐야지 흐르는 이 줄도 녀석아. 모르고 아들을 이제는 바라봤어요. 시간이 꽤 흘러 아들은 어느덧 당연히 저를 이야기도 알아보지 스스럼 없이 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그저 상처가 낯선 많이 사람들의 아문 등장으로 듯한 아들을 눈치를 보면 보더니 금방 대견하면서도 방 안으로 가슴이 들어가 아프답니다. 버렸어요. 저는 아들이 그런 매일 아들을 새벽에 쫓아 일어나서 방으로 따라 밤까지 들어가려고 일하는데 했습니다. 얼른 좋은 여자 그런데 만나서 그때 서로 함께 시모가 제 도우며 머리채를 인생을 가꿔나갔으면 붙잡으면서 하는 못 바람이 가게 있네요. 막았어요. 어딜 저도 가려고? 남편이 그 애 저보다 네 나이가 애 많다 아니야. 보니 네 건강에 애는 신경을 많이 10년 전에 물에 써주느라 빠져 죽었잖아. 아침부터 갑자기 밤까지 나타나서 이게 집안일이 무슨 끊이지 행태야? 않기는 하지만 이제 내 아들까지 그래도 죽이려고? 혼자 살 시모는 때보다는 제 마음의 아들을 여유도 있고 자기 아들이라고 행복하답니다. 주장하기 제 시작했어요. 사연 그 재미있게 모습을 보니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다른 제 사람한테 아들을 나쁘게 훔쳐가 대하면 마치 그건 자기 결국 아들인 것 다 마냥 자기에게 키우고 있었던 돌아오기 겁니다. 마련이잖아요. 더 이상 사연 제가 들어주신 시모에게 분들도 맞아줄 이쁜 이유는 없다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가족들이 좋겠어요.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들어주셔서 속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시모를 당장 밀쳐버리고 시모의 뺨따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예전만큼 힘이 없던 시모가 그대로 구부러졌어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정도껏 나가야지. 어떻게 내 새끼 빼돌리려고 10년을 속일 수가 있어? 그래놓고 나더러 나가 죽으라고 그랬던 거야? 정작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지옥을 살았던 것만큼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저는 집안 물건을 다 내던지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비명을 지르고 목사가 경찰을 부르고 난리였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예비신랑은 저의 난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그 와중에 방에 있던 아들은 방 밖을 내다봤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 나갈 뻔했던 저는 그런 아들의 울음소리에 번뜩 이성을 찾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바보같이 죽으려고만 했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울면서도 아들의 눈물을 계속 닦아주었어요. 그리곤 아들 손을 잡고서 그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손자 나가는 걸 어디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겠습니까? 시모는 바로 제 아들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이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곤 10년 전처럼 제게 폭언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내 새끼야. 이때까지 자식 없이 잘만 살아놓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선 잘 살고 있는 애를 데려간다는 거야? 어차피 새로 시집 갈 거 아니야? 그럼 새로 애 낳고 살아. 이 애는 죽은 걸로 치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시모를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아동 납치로 이 교회를 신고해버렸습니다. 발악하는 시모는 예비 신랑이 막아줬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반성은커녕 신고하는 제게 증거가 있냐고 따지면서 더 뻔뻔하게 나올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남편과 내 아들이 살아있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고 박박 우기기만 했는데 그 순간 예비 신랑이 나서서 확실한 답을 주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그때 그 사고를 다 기억하고 있고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남편이 이 모든 걸 시키고 지휘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놀란 사실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예비 신랑의 말이 사실이라는 건 조급했던 남편이 알아서 증명을 해주었는데요. 남편이 예비 신랑 붙잡으면서 비밀로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시모가 자기의 뜻대로 안 따라주는 제가 싫어서 남편과 손자를 빼돌릴 계획을 했고 그 과정을 남편도 동의하여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꾸민 거였어요. 배의 사고로 위장할 테니까 제가 물으면 그렇게 말만 해달라고
제 예비 신랑한테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남편이 그저 동료라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곤 죄책감을 느껴 10년간 옆에서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생겼던 거라네요.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는 예비 신랑의 고백에 저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와서는 남편과 시모를 아동 납치범 및 사기 죄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덤인데 그 교회가 헌금 횡령, 보조금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 버렸지 뭡니까? 시모 재혼남까지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이랑 예비신랑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예비신랑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재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전했어요. 예비신랑을 많이 사랑하지만 제가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살았던 걸 제일 가까이서 봤으면서 그걸 긴 시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배신으로 다가왔거든요. 현재 예비신랑은 이별을 통보한 제게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용서 구하는 편지를 넣고 갑니다. 예비신랑 또한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느껴져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배신감마저 더 크게 다가오네요. 예비신랑도 제게 걱정거리지만 일단은 저를 낯설어하는 아들을 우선적으로 신경 쓸 예정이에요. 엄마를 모르는 아들의 심정을 차근차근 보듬어 줄 것이고 완전히 틀어져 버린 모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쓸 겁니다. 제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는 기분이네요.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